안녕하세요. 제가 부동산 학원 운영진으로 활동했을 때 아기곰님이 특강을 하러 오신 적이 있었습니다. 특강 후에 팀장님, 저, 다른 운영진, 아기곰님 이렇게 4명이 식사를 하는 자리를 가졌었는데요. 그때 비하인드로 해주신 말씀 그리고 특강 내용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부동산 전망에 대해 얘기해보고자 합니다. 25년 하반기 부동산 전망 이렇게 거창하게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가 사실 궁금한 건 딱 하나예요. 부동산, 집값 더 오를까 내릴까? 그래서 지금 살까 관망할까? 이게 솔직히 가장 궁금한 거잖아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여러 지표가 지금 부동산이 상승할 거라고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627 대책으로 전세가 줄고 월세가 늘어나고 대출은 막히고 공급은 부족한 상황이죠. 그런데 이런 흐름이 단순히 지금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니에요. 과거에도 반복되어 온 사이클이었다는 점이 우리가 바로 주목해야 할 점입니다. 우리나라가 다른 나라에 비해 주거비가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은 전세제도 덕분이었습니다. 세입자는 큰 돈을 한 번 맡기면 2년 뒤에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었고 월세처럼 매달 지출하지 않아도 됐었죠.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고 있어요. 정부가 전세자금 대출을 축소하면서 전세 매물이 줄고 집주인들은 위험 부담이 적은 월세를 선호하게 되었습니다. 세입자 입장에서도 대출을 못 받으니 울며 겨자 먹기로 월세를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로 인해 전세의 월세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이유로 저만 해도 이번에 전세가 아닌 월세로 임차를 마쳤습니다. 과거에는 전세를 끼고 집을 사는 갭투자가 흔했습니다. 평균적으로 보면 실수요자가 60, 투자자가 40 정도 됐었죠. 그런데 갭투자에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하나는 순수하게 차익만 노리는 투기성 갭투자, 또 하나는 20, 30대가 돈이 부족하니 전세를 끼고 먼저 집을 사둔 뒤 돈이 모이면 들어가려는 미래의 실거주 갭투자입니다. 하지만 현 정부는 이런 경우까지 투기로 규정하고 규제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규제가 젊은 세대에게 더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거죠. 이미 집을 가진 4060 세대는 영향을 덜 받지만 2030 세대는 진입 자체가 막히는 것이죠. 전세자금 대출은 원래 세입자 보호라는 좋은 취지에서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너무 쉽게 풀리면서 전세금이 급등했고 일부는 전세 사기로 문제가 이어졌습니다. 이제 정부는 그 흐름을 되돌리고 있는데요. 대출 비중을 100%에서 90%, 80%, 70% 이런 식으로 줄여나가면서 결국 세입자 입장에서는 더 이상 예전처럼 적은 돈으로 좋은 집에 들어가기 힘들어지고 있습니다. 즉 앞으로는 주거 선택이 의지 순서가 아니라 자산 순서대로 갈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서울은 아파트를 가장 선호하는 도시인데 정작 아파트 비중은 전국 최하위권입니다. 정부는 집값 안정을 이유로 재건축 재개발을 억눌렀고 대신 빠르게 지을 수 있는 빌라 공급에 치중했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빌라 천국이 되었고 오히려 아파트의 희소성이 커져 가격 상승을 부추겼죠. 진짜 집값을 안정시키려면 아파트 공급 확대가 필요합니다. 하지만 단기간 효과는 없고 실질적인 공급 확대는 정권이 끝난 후 실현 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정부가 과연 결단을 내릴지가 관건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1주택은 필수입니다. 투자라기보다 주거 안정의 차원에서 꼭 필요한 거죠. 둘째, 시장을 단기적으로만 보지 말고 길게 봐야 합니다. 데이터를 보면 지난 20년간 집값 떨어지면 사겠다는 전략은 거의 실패했습니다. 돈의 가치는 계속 떨어지기 때문에 평균적으로 집값은 우상향할 수밖에 없습니다. 셋째, 공포심을 이겨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혹시 내가 비싸게 사는 건 아닐까? 라는 두려움에 머뭇거리지만 지나고 보면 대부분 더 큰 집 살 걸, 더 좋은 집 살 걸 이라는 후회를 하곤 합니다. 잠깐 정리해보면 단기적으로는 규제로 매매가 위축되고 전세가 줄어서 월세가 확대되는 현상이 가속화될 거라는 점, 중기적으로 보면 전세가율이 상승해서 갭 투자의 기회가 재등장할 거라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보면 공급 부족과 화폐 가치 하락으로 집값은 결국 다시 상승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결국 한국 부동산 시장은 전세에서 월세로의 구조적 전환, 젊은 세대의 내 집 마련의 어려움, 아파트 공급 부족이라는 세 가지 큰 축에서 앞으로 움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시장은 냉혹하지만 흐름을 이해하고 나만의 전략을 세운다면 불안 속에서도 기회를 찾을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분 정도 모시고 제가 그동안 투자하면서 느끼고 배운 점들을 무료로 나누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혹시 도움되실 만한 부분이 있다면 편하게 소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아래 고정 링크를 참고해 주세요.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